안녕하세요. 바디스컬터 류입니다. 사실 저는 운동 전문가고요. 근데 사실 운동 전문가라는 직업이 사실 생소하실 거예요.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운동 전문가는 아무래도 피트니스 센터나 아니면 필라테스, 요가 등 그런 거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운동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운동 전문가로서 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의사들이 병을 고치는 일을 해준다면 운동 전문가는 병에 들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예방해주는 예방의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 역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바디스컬터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바디스컬터가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조각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 작품이 되는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의 몸을 제가 맡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바디스컬터가 해줄 수 있는 목표치가 어디냐면 다이어트의 성공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을 만들어주고 그 몸을 평생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앞으로 이 분야에서 뭔가 족적을 남기려고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사람들한테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진짜로 알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고민하다가 이제 일단은 책을 먼저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쓴 책. 당신의 운동은 몸개그였다. 진심이고요. 왜 당신의 운동이 몸개그인지 이 채널을 통해서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카카오 브런치에서도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글을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대중들이.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보여주자, 안 읽으시면 얘기하자. 그래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왜 제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을 몸개그라고 단정을 짓냐면, 제대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일단 잘못된 게, 대중들이 체중을 먼저 생각을 해요. 체중이라는 수치는 별거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물만 마셔도 올라갈 수 있고. 근데 너무 그거에 집요하게 파고드니까, 체중에 몰입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요요 현상 때문에 돌아가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왜 요요 현상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태어났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갖고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거, 그게 근육이에요. 30세를 기점으로, 평균 30세를 기점으로 1년에 복리이자를 1%씩 복리이자를 붙여서 줄어가는 게 근육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세가 잘못되고 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증상, 그때 그 상황만 보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근육이 감소함으로 또는 퇴화됨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물리적인 부상인 디스크 같은 증상들, 뼈와 관련된 증상이 될 수 있고, 당뇨나 통풍과 같은 내분비 계통의 질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혈관 계통의 질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질병들로 이어지는데, 사람들은 그 증상 또는 그 병명에만 집중을 해요. 사실은 원인은 근육의 감소로 인해서, 즉 근육을 관리하지 않는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결국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생각할 때도 근육이 같이 빠지든 말든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빼요. 그리고 그 목표로 한 수치가 되면은 또 먹죠. 그쵸? 그랬을 때는 다 복구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산소성 운동을 한다든가 안 먹는다든가
또는 뭐 약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반복을 계속했을 경우에 노화는 더 빨리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갖고 태어났지만 계속해서 잃어가는 게 뭐라고요? 그 근육입니다. 결국은 근육을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의 싸움이에요. 근육을 잘 관리해 주면은 질병도 케어될 수 있고 당연히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몸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근육이 하는 역할 중에 핵심적인 역할, 대사 능력 향상. 그러니까 결국은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이 찌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이 하는 역할이 핵심적으로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바디빌딩이라는 종목이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을 뭐 어떤 토대가 되는 종목이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회원님들 재활하고 몸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냥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바디빌딩을 별로 적극적으로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태생부터가 좀 어폐가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근육은 크면 클수록 좋고 지방은 없앨수록 좋다.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거든요. 먹지 않으면 근육을 만들 수가 없고 먹지 않아야 체지방을 줄일 수 있는데 이런 모순이 세상에 있나요? 이걸 대회로 만들어서 그걸 전공하는 사람들 또는 몸을 만드는 대회들이 거의 다 비슷한데, 결국은 이런 모순 상황에서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는 뭐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다가 부상을 당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운동을 해왔고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해왔고 회원들을 그렇게 가르쳐 왔던 사람의 우물이 그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계속해서 운동을 해왔고 그 우물에서 살고 있는데 회원들이 왔을 때 뭘 가르치겠어요? 결국 바디빌딩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디빌딩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태생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인 거죠. 이제 그렇게 어려운 종목을 회원들한테 그대로 적용을 하면 당연히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뼈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뼈의 강도가 보여요. 골밀도를 알고 들어가나요? 어떤 뼈, 아니면 심장, 아니면 혈관, 어떤 상태인 줄 알고 그렇게 과한 무게를 치죠? 아니면 그렇게 심하게 심장을 건드리죠?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계속해서 속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너 양산 시스템이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디빌딩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 또는 필라테스가 될 수도 있고 맨몸 운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몸에 맞는 자세, 이 사람한테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자세를 만들어주고 그 자세 안에서 근육을 붙이는 행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규칙적인 반복을 통해서 질 좋은 근육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안 좋은 거 말씀드릴게요. 유연성 떨어져요. 근육이 과하게 많으면 당연히 유연성이 떨어지죠. 근육이 적합하게 있으면 유연성이 증가해요. 되게 모순되는 얘기처럼 들리시죠? 아니에요. 기초가 되는, 베이스가 되는 근육은요, 일단은 고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자체로 유연성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인계치를 넘어간 근육은 어떻게 되죠? 그 순간부터 유연성을 떨어뜨려요. 유연성만 떨어질까요? 그건 그냥 짐이 돼요, 고스란히. 근육이 크다고 이게 안 무거울까요? 무거워요. 체지방처럼 무거워요. 그럼 그 짐을 지고 또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잘못 움직이면 결국은 또 염자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또 운동을 못하고 악순환이에요. 결국은 저는 임계치, 개인차에 맞는 임계치의 근육을 만들고 그 근육만 만들어서 그 근육의 질을 높여주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빌딩, 싫어한다, 좋아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하고는 상관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쓸데없는 수술, 시술, 그 다음에 처방약을 드시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커요. 일단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자립도가 떨어진 이유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이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언제든지 편의점 들락날락거리듯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사실
모든 거를 그냥 의존해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의존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또 약을 처방을 받아서 계속 먹게 되고,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한테는 자율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안에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외부에서 처방약과 같은 화학적인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학적인 부분, 호르몬들이 굉장히 교란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그게 규칙적으로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은 병에 생기는 거고, 더 큰 병으로 가는 거고, 그 일례가 이제 뭐 수면제, 잠을 자기 위해서 먹는 건데 계속 먹다 보면 더 센 걸 먹고 더 센 걸 먹어야 돼요.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에서 소화제 마찬가지예요.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소화제를 먹으면 더 센 소화제를 먹어야 돼요. 계속 위는 자생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변비약도 마찬가지죠. 화장실을 못 간다고 해서 변비약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변비약을 달고 살아야 되고, 대장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그런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순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율면역을 강화시켜서 스스로 건강자립도를 지키고 어떤 그런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아니면 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게 그런 것들을 선순환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제 근육, 그리고 근육 관리하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운동 방법, 그런 것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지식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거의 한 80% 이상의 회원님들 환자고요. 그리고 환자 중에서도 거의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은 후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좀 심각한 상태에서 오세요. 그런 분들을 완치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좀 알려져서 사람들이 쓸데없는 의료 행위를 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공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설명할게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건강자립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재밌는 것들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리고 정말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건강자립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들을 최대한 많이 공유하고 싶어요. 많이 구독해 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을 대중들이 모두 알게 되는 그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